안녕하세요. 추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임미량입니다. 루이비통은 저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사치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정을 통해서 해외 컬렉터 분들이 많이 제 작품을 가져가셨고, 또 제가 거기서 선정도 많이 되고, 근데 그 선정하는 것 중에 카탈로그 작가를 선정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작가로 선정이 되면 사치에서 그 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조금 컬렉터 분들한테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에서 루이비통 그 파리 디자인 본부팀에서 제 작품을 보고 되게 독특하다, 그리고 매력 있다, 그리고 유아인데 왜 이렇게 동양화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나냐 이러면서 문의가 왔고, 처음에 구입은 사치를 통해서 했어요. 왜냐면 통관이라든지 서류 관계 이런 거를 제가 외국이니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치를 통해서 80호를 처음 구입을 했고요. 6개월 뒤에는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직접 거래를 컬렉팅하기를 원하셔서 했는데, 제가 그 서류 결제 방식이라든지 뭐 통관 서류 이런 게 미흡하니까 한국 지사에 있는 분을 중간에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두 번째 컬렉팅이 됐고요. 세 번째도 역시 똑같이 저한테 직접 컬렉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3, 4년 지난 이후 한 2달 전에 다시 루이비통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최근 작품을 하나 더 컬렉팅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냈고, 지금 좋은 소식을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영감을 얻은 계기는 바람이었어요. 제가 힘이 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는데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야망을 확장하는 더 퍼포먼스 오브 윈드 시리즈가 첫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고잉이에요. 그리고 나아가다가 떠올리는 수많은 기억들은 레미네스예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힘들면 달래주는 수딩, 그리고 내가 쉬러 들어가는 공간 마이 포레스트, 그 속에서 만나는 좋은 친구들 페어리 오브 더 포레스트, 그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포 유어셀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모든 거에서 획득하는 캐치까지. 그러니까 영감을 바람에서 시작해서 영감에서 영감을 계속 얻어나가면서 이어진 주제처럼 이렇게 작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마 그거 많이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림을 왜 그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게 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쁜 거 그려서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입술도 꼬매고 눈알을 만들어서 혀로 핥아보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솥에 끓이는 이런 그림 작업들을 좀 하면서 캔버스를 칼로 찢기도 하고, 심장을 그려서 거기 칼을 꽂기도 하고, 조금 무서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다 빠져나가니까 좋고 예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정돈돼서, 그런 이미지를 일부러 뺀 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정리돼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그림도 그렇게 썩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광고회사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요. 주로 하는 일들이 회사 로고를 만들고 포장지 디자인 같은 거 하고
CIP 작업이라고 그래서 기업체 로고부터 의상, 유니폼, 차량까지 통일화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작업들, 그리고 잡지의 광고. 근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그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 광고 해야 되면 잡지에 화장품 용기도 그리고 오이가 들어가면 오이까지 그리고 가구 광고를 하게 되면 가구도 다 똑같이 그려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제가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고 고객들의 그 요구사항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업보다는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원하는 디자인대로 항상, 그리고 또 한치의 오차 없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때쯤에 제가 과감히 일을 그만뒀죠. 근데 지금 참 그때 시절이 저에게 고마웠던 게 하나하나 정말 정밀묘사로 똑같이 그려내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저의 그 작업들, 그리고 인쇄소에 인쇄물을 맡기려면 지금은 그냥 가져다 주면 인쇄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원색 분해를 직접 해서 옐로우 20%, 블루 30%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해주면 그 시안을 보고 인쇄소에서 이렇게 인쇄를 하던 시절이어서 그때 경험이 저에게는 지금 굉장한 도움이 됐죠. 그래서 색을 한번 보면 눈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색깔, 원색 분해가 자동으로 되는 트레이닝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에겐 그 시대도 제가 일했던 그 경험들이 지금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이렇게 색을 딱 보면 7, 8가지를 한꺼번에 찾아내요. 그게 섞여 있는 그거를.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탁한 색을 제가 뺍니다. 눈 속에서 그 섞여 있는 컬러 속에서 탁한 느낌을 주는 색을 자동으로 이렇게 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서 작업을 해요. 색을 선택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색을 만든다라는 표현도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화방보다 을주로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 보면 이제 원료를 사서 물감 원료를 가지고 제조를 해서 유화도 되고 수채화도 되고 아크릴도 되거든요. 그 과정 만드는 걸 제가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추상을 한 건 아니에요. 구상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 외국 서적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작품부터 아마 수백 작품 작가를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 없는 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익숙하게 보지 않았던 거, 어디선가 본 거, 누군가 했던 거가 아닌 정말 나만의 그 시그니처가 확실한 그런 작품을 해서 마음 욕심 같아서는 아시아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로 한번 한 획을 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니까요. 시선이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제 눈을 따라가는 시선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내야 됐는데 누군가는 긁고 뿌리고 뭐 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밀도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 작은 마디, 흔히 보면 융털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마디거든요. 근데 요거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다시 포용하기도 하고 다시 나아가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요 작은 마디는 시선이에요. 제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선을 찾아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정반대인 게요. 그만둬야 되는데 못 그만두는 거는 있어요. 이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막 배가 아파도 멈춰지지 않는 그런 그 중독성이 있어요. 미술 그림 작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먹을 수 있다면 전 그거라도 먹고 이렇게 평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되려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가질 수만 있다면 갖고 싶은 작가 그림 2개 있어요. 하나는 청경자 선생님의 미인도고요. 하나는 지슬라브 백진스키 작품이에요. 그 백진스키 작품 중에 그 뼈만 앙상한 말 위에 검은 머리를 앞으로 휘날리고 아이를 앞에 안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을 처음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작품이 기괴하고 무서워서라기보다 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그 가지고 있던 슬픔, 분노 이런 게 한꺼번에 빠져나와서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이제 도저히 가질 수가 없겠지만 정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2 작품을 저는 꼭 갖고 싶어요. 추상 작품을 마음속에서 처음부터 확 와닿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형태도 그렇고 뭔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얻어지는 게 있고, 또 처음에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에 딱 봐서 그저 좋으면 그게 그 확신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두고두고 봐도 이유가 꼭 좋은 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좋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작품이 있어서 그냥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바라볼 때마다 정말 좋다면 추상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을 앞으로 보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고 처음에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 왜 좋은지 본인 스스로가 아는 날이 꼭 있을 거예요.